한낱 데스풀 가르는 고함 소리의 주인공. 완규 씨는 틈만 나면 대숲에서 검을 만납니다. 과연 어떤 만남일까요? 검은 종종 말을 걸어옵니다. 어떨 땐 마음을 비우라 하고 또 어떨 땐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입니다. 무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시작된 검과의 인연. 이제 그 검이 완규 씨에게 또 다른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연습실 한켠. 완규 씨가 후배의 무술 지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면서 맞고 칼날 들어 임마. 그렇지. 그래. 배기 이렇게 잡으면은 벨 수가 없어. 치는 거지 이거는. 배는 건 이렇게 잡는 거야. 그거고 그래서 뺐지. 완규 씨는 극단 무무의 단원이자 무술팀 감독입니다. 감독이면서 동시에 무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완규 씨의 수업은 그 어떤 수업보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냥 배기. 준비. 자, 하소리 있어, 하소리 있어. 잠시 후 단원들이 모두 모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열릴 부천국제영화제에서 개막식 축하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찬영아 뭐해? 너 다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다시. 아니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오케이. 포즈. 여섯.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양인데요. 연이어 다시 동작을 맞춰보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앉는 거잖아. 결국 무술팀 따로 모여 의논을 해보는데요. 니네는 왼발이야. 그래서 가운데를 보고 돌아서 뒤를 보자. 그렇지. 아니지 마. 앞에 보고 앉았다가 그다음에 아니 일어서서. 그러니까 우리 왼쪽이 두 명은 왼발이 앞이고 일어서서 중앙을 기준으로 앞에서 이제 딱 서 있다가. 그러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돌고 그쪽은 이쪽으로. 그렇지. 도는 데는 이제 안쪽으로 있어서. 처음에 하니까 잘 안 맞는다고 해? 아니요. 바뀌었잖아요 조금 더. 바뀌어가지고. 원래 바뀐 거예요. 원래 공연은 더 늦춰. 근데 이제 이 행사라서 축소시켜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또 안무자님 즉흥에 또 맞게끔 다시 만든 거죠 오늘.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제 바뀐 거죠. 원래 딱 앉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80분짜리 안무를 13분으로 축소시켰다는 이 공연은 동양의 무술을 예술로 승화시킨 마샬 아트 퍼포먼스. 동양 무술과 우리 고유의 춤, 음악, 미술이 합쳐진 새로운 형식의 무언극인데요. 무술을 하던 완규 씨가 이 공연을 시작한 건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일본을 많이 갔었는데 일본을 갔을 때는 무예를 많이 보여줬었으니까 무예를 보여줬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멋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눈이 뜨게 된 거죠. 아, 이거를 공연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요? 완규 씨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무술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던 안무 감독을 만나게 됐고 얼마 후 완규 씨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5년간 국내외에서 펼쳐진 100여 차례의 공연. 동양적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음량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 공연은 기대 그 이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영국, 일본 등지에서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였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동양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퍼부었고 전회 매진, 관객 평가 평점 1위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완규 씨에겐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다 울었어요. 우리 애들 다. 저는 뭐 형이니까, 제일 큰 형이니까 눈물은 보이지 않는데 속으로 막 울었어요. 왜냐면 그 감동이라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전에 무술 공연하고 어쩌고 했을, 그러니까 무술 공연했을 때는 조그만 단체 아니면 조그만 데서만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박수를 받아도 그냥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관객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공연의 맛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느끼게 된 거죠. 단원들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던 결과 무엇보다 완규 씨의 공이 컸습니다. 인기가 많고 무대인이 갖춰야 되는 그 자질들을 그 타고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연습할 때보다는 무대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술 동작을 춤 호흡으로 다 바꾸고 동작들을 무용화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장 빨리 받는 게 완규예요. 극단 무무를 만나면서 완규 씨의 모습은 새로운 옷을 입고 음악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검의 새로운 발견이자 완규 씨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무술인 박완규. 주로 대숲에서 무술 실력을 쌓았다는 그가 처음 운동을 시작한 것은 (17년) 전의 일입니다. 시골놈이고 도시로 갔으니까 학교를.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항상 도플장구시로 제가 컸으니까. 그 뒤로 몰매 맞고 나서 그때부터 열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 해서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킥복싱을 접하게 된 거죠. 킥복싱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완규 씨는 킥복싱 미들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 후 합기도, 태권도, 검도, 유도 등 웬만한 운동은 두루 다 거쳤는데요. 그가 딴 단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단에 이른다고 하죠. 하지만 운동 고수에게 무술만큼 매력적인 운동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틀 때까지 운동하더라고요. 딱 한 6시간, 7시간 정도 혼자. 그러고서 이제 자고 그걸 한 1년 동안을 내가 했어요. 게다가 변변한 수업 한 번 받지 않고 홀로 비디오와 책을 뒤져가며 익힌 실력이라고 하는데요. 목도 막 뚫리고요. 머리도 막 깨지고 손도 찢어지고 예를 들어서 막 근육도 파열되고. 무술로 일가를 이루겠다. 그 목표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몸에 입는 상처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는 남자. 완규 씨는 한마디로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려면 속담 중에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참 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저 같은 성격은 잘라서라도 올라가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는 무술, 특히 검에 관한 한 그는 내노라 하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연습이, 끈기가, 그리고 열정이 그에겐 최고의 스승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영화 촬영장. 영화 속 건달들의 대열에 완규 씨도 합류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영화는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이라는 코믹 액션물. 완규 씨는 시골 건달 역을 맡았습니다. 빵 치고 완규 씨가 영화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입니다. 주로 맡는 역은 스턴트나 단역. 처음엔 영화 액션이 궁금해 재미삼아 했는데 요즘엔 아예 생계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무대 공연만 해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손 주면서 발을 펴. 그렇지. 그다음에 다리 빼야 돼. 그렇지. 뒷다리 빼줘. 그래 더 돌기 쉬우니까. 배우의 연기 지도가 끝나고 다시 액션. 탈 없이 넘어가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다치고 맙니다. 아프네. 한 대 맞았네. 한 대 맞았어. 다리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아파요. 오장복을 하고 있는데 왜 아프신 거예요? 저 세였네. 피부씨가 아니었네. 이거 세지? 그러네. 아프네. 그냥 바닥만 잡으니까 이거 본 상태에서 칠 때는 바닥을 볼 겁니다. 바닥 다 뿌개지고 한 다음에 그거는 올리든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아픈 다리를 추스를 틈도 없이 다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완규 씨의 솔로 액션. 깨져야 하는 의자가 안 깨지다니 말 그대로 대략 난감입니다. 안 나가서 이게 같이 합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쳐봐. 약간 너무 일자로 딱 때리지 말고. 영화를 찍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건만 그래도 무술 고단자인 완규 씨. 조금은 민망한 순간입니다. 혹 긴장을 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럴 때면 잠깐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액션 성공. 게다가 리얼한 표정 연기까지 제대로 살았습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거 그것도 대중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람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고. 무술을 공연 예술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완규 씨.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그의 가장 큰 무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촬영이 길어지면서 몸은 녹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5일 동안은 잠을 못 자고 집에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양말을 직접 빠신 건가요? 예, 거기서 그냥 수돗물로 빨았습니다. 직접. 말려가지고 신지도 묻어고 젖어가지고 신지도 묻어고 지금 왔네요. 반갑다 집앞. 정말 반갑다. 완규 씨는 아직 솔로입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총각의 집치곤 상태가 양호하지 않나요? 5일 만에 귀가. 한숨도 돌리기 전에 완규 씨는 우유곽부터 정리합니다. 분리수거는 기본, 지저분한 건 두고 보질 못하는 성격이라는데요. 이렇게 집 정리를 할 때마다 불현듯 옆구리가 시려오는 게 총각들의 공통된 심리 아닐까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왔을 때 일 끝나고 왔을 때 반겨준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일 부러워요. 다른 거는 그다지 뭐 없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딱 힘들게 고생하고 왔을 때 이제 옆에서 누가 이제 챙겨주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그게 좋을까. 그다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아우 빨리 깎아야 돼. 이게 뭐야 이게.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 미처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좀 더 많은 일을 해놓은 후에 그리고
좀 더 여유로워졌을 때 짝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근사한 남자가 돼야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완규 씨의 생각이죠. 주인 잘못 만나서. 대신 완규 씨에겐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또 다른 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검이에요. 검을 닦는 게 그의 주요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항상 샤워하듯이 얘도 항상 깨끗이 닦아줘야 그 마음은 변치 않죠. 걔는 지저분하게 쓰고 그러고 그러면 진짜 서울하게 다루면은 제 자신도 깔끔하지가 안 하고 뭔가 뭐 빠진 것 같고. 때로 그는 검을 살아있는 생명처럼 느끼곤 한다는데요. 이 검도 그러니까 살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검이 그냥 일반 그냥 칼같이 보이고 그냥 쇳덩어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저한테는 얘가 저한테 오기까지 진짜 많이 제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흉터도 상처도 막 나게 하고 제가 칼을 다른 칼도 굉장히 오래 다뤘었고 그랬는데 얘만 이상하게 올 때부터 속을 많이 썩혔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얘도 한번 고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손은 제 칼을 이렇게 칼 지금 무뎌졌는데 날카로웠을 때 제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묻혔어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거기 애한테 절을 했죠. 제발 나한테 좀 와라. 같이 돈 좀 벌자. 멋진 꿈을 향해 달리자. 막 했죠. 그러더니 막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해코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에게 검은 좋은 친구며 지친 몸을 추스르게 하는 위안이기도 합니다. 내일 보자. 스턴트 일을 하며 빠듯하게 생활을 유지하지만 아직은 검 한 자루면 족하다는 완규 씨. 검과 함께 고단한 일상을 접고 완규 씨는 오랜만에 단잠을 청합니다. 충남 당진, 완규 씨가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일찌감치 대문간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들 어디 있어?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예. 오늘하고 했었어요. 아이고. 들어가면 돼. 얼른 들어와요. 공연을 앞두고 부모님도 뵐 겸 재충전도 할 겸 겸사겸사 들른 것인데요. 이번엔 특별히 극단 후배들까지 대동했습니다. 완규 씨를 맞이하는 것은 마늘다발. 부모님은 올해도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나 봅니다. 고향집에는 오영지 모두 객지로 떠나고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만 살고 계십니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오전 내내 동동걸음을 치신 모양입니다. 어머니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르바이트 오셨다고. 아이고 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이요. 그냥 우리 먹는 식으로 그냥. 준비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어머니는 이미 상다리가 휘일 만큼 음식 장만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완규 씨는 어머니에게 각별한 아들이기도 한데요. 제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참 하늘이 내내요. 제가 저기 제 태어날 때 태몽꿈을 내가 잘 꿨거든. 쟤를 어떤 거 태몽이 뭐예요? 애기 쓸 때 왜 태몽이라고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셨는데? 근데 내가 이제 이 논에 이제 이렇게 물 내려가는 물고에 갔는데 물 밟으니까
그 큰 용이라는 게 가운데를 내가 허리를 다 입고서 보니까 바짝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게 꼬리수가 하늘로 올라가거든. 근데 내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는 깨끗한 몸이니까 저거 봐도 된다 그러고서 보다가 깬겨. 그렇게 해서 제가 크게 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지금 참 애국 같은데 노다지 다니고 하는 것만 해도 자랑스럽지. 시골에서 그런 아들이 없지. 그러고 그 흔한 게 참 나도 서울 그 공연 때 가봤는데 아이고 참 소름끼치를 보지도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청수만 사 먹고 봤다니까. 아이고. 어머니에게 완규 씨는 생각만 해도 마음 든든한 아들입니다. 차는 없어도 많이들 드시고 근력 좀 많이 써. 그리고 두 사바씩 잡지. 완기가 없어봐 이렇게 오나? 부도지. 그런데 완기가 있기 때문에 해서 내가 얼마나 좋고 기분 좋은지 몰라. 같이까지 있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자 아버지도 연신 흐뭇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어린 시절 완규 씨네 집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농산일에 장사까지 해서 자식들을 키웠지만 시골 살림으로 5남매를 제대로 뒷바라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도 않았지만 또 자식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희 스스로,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으로 형제가 5형제인데 스스로가 다 크게끔 하고 어려서부터 누가 돌봐줌이 없으니까 혼자 일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과의 싸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강해졌고 마음 자체 고집도 세지고 그리고 뭐랄까 남들보다 조금 그러니까 그 힘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런 게 너무 기억이 남고요. 마시지 마. 셋, 넷, 다섯. 저녁을 먹은 뒤 완규 씨가 집안일을 거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부모 둘이서 농사를 짓다 보니 언제나 집안에는 일거리가 넘쳐납니다. 마늘 농사를 다 끝내놓고도 포장을 못해 내다 팔질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완규 씨가 그 마무리를 해놓을 모양입니다. 아, 옛날에는 왕규 씨가 잘 도와줬어요? 아 그러면요 백가마도 그 논이가 장뜩 있는 걸 그 밤이 12시라도 그걸 다 실어다가 매다가 어깨다 매다가 갖다가 싸서 여기다가 창고에다 갖다 넣어주고 그렇게 일을 아주 한 번 일을 붙어다니면은 아주 뭐 저기 다 끝나야지 끝나지 않고서는 그냥은 들어가 잔 역사가 없이요. 어릴 때부터 유독 정 많고 자상했던 아들. 그런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 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은 좀 조금 이제 경솔한 얘기를 들으면은 참고 견딜 텐데 안 있고 오면은 또 그 사고 칠까 하면서 부모로서는 그 뭐 주먹이나 좀 약하면 괜찮은 뭔데 주먹이 한번 들어갔다 하면 다 죽으니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두려운 거요 부모로서는 항상. 행여 사고가 없기를 그리고 다치지 않기를 아버지에겐 장성한 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게만 여겨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준비. 딱 겨루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어이 완규 씨가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부터 고향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빗속 훈련을 강행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훈련까지 하고? 싫다고 반항을 한들 일단 시작한 일을 포기할 완규 씨가 아닙니다. 우리 작품에 여자들 막 붙여놓은 중어리, 그러니까 중앙에 꽃봉오리처럼 우리가 격기신 무술 동작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창희연이하고 저하고 하는데 쟤네들 또 이제 배워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서야 되기 때문에 자, 톡, 둘, 셋, 톡. 항상 이렇게 자세 잡고 잡는 거야 그다음에. 알았어? 해봐. 힘 빼. 하나, 둘, 셋. 한 손으로 막는 게 아니야. 뻣뻣하잖아. 가볍게 타당. 들라봐. 봐봐. 주먹 들라봐. 배 들라봐. 배 들라봐. 이거야. 대충 넘어가도 되련만 허술한 동작 하나를 그냥 못 봐넘깁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군말 없이 완규 씨를 따라줍니다. 무술인이라면 이 정도쯤은 견뎌야 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잘 봐봐. 액션이라는 것은 그냥 모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음날 완규 씨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완규 씨의 발걸음은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을 빌려 쓰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를 찾은 것인데요. 앉아. 아이고. 아유, 반갑네요. 그동안 웃기지. 아니 뭐 짜야 뭐 항상 그렇게 지냈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곧이어 공연 연습을 하기로 한 후배들도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 저 친구. 오랜만에 얼굴을 대하니 옛 생각도 나고 서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봐서 잘 됐으니까 좋으네. 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 살 좀 뺐지 뭐. 아니 무거우니까 살 빼야 또 이제 운동해야지. 나이 먹어서도 운동해야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러게요. 옛날 힘들었을 때는 고생했죠. 한참 이제 밥도 안 먹고 운동할 때가 있었는데. 밥도 안 먹고 진짜 라면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그 힘든 뭐 무술한 사람들 힘들잖아요. 이제 그걸 벗어나서 그러니까 획기적이게 좀 인정을 받게끔 제가 지금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 우리나라에서 무술한 사람들은 하찮은 무술이 아니라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술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외국에서도 그 반응이 그렇게 좋고 또 우리 같은 무술인들이 외국 갔을 때는 굉장히 찬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발판을 제가 한번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고생한 만큼 이제 그렇지. 뭐 보람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새로운 면을 좀 개척해 나가는 거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반가운 만남도 잠시. 무술팀은 곧바로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몸을 안 쓰고 이렇게 끊어차잖아. 이게 아니라 각도를 상태에서 몸을 틀어서 쳐줘야 돼. 천천히 차더라도 봐봐. 천천히 차더라도 앞으로 가면서 그대로 쭉. 중국 전통 무술의 하나인 우슈를 전공한 상우. 명색이 국가대표까지 지냈는데도 완규 씨에겐 아직 가르칠 게 많은 후배인가 봅니다. 천천히 가야지. 잘 쉬고 온 탓인지 단원들은 그 언제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안 다치게 해라. 그러던 중 갑자기 주저앉고 마는 완규 씨.
형 발목 뚫어졌어? 맞았어요? 빨려버려가지고 뒤꿈치 꺾였어요 또. 계속 일어나질 못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가볍게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닌 듯한데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사람 없으니까 여기. 습관해 몸이. 그래서 내일 침 마저 보고 피 빼고 얘가 습관 탈구려 이게 잘 뼈요 왼발이 오른발이. 공연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이 상태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완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대기실에서 완규 씨는 뜻밖의 영어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해야 되는데. 왜 영어책을 보세요? 예? 단어가 있겠네요. 아니 저 써먹어야 되니까 좀 나가게 되면. 근데 영국을 17주로 가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머리가 안 따라서. 극단 무무팀은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은 내년 8월. 아직 한참이나 남은 일인데 완규 씨 당장 다친 발보다 공연 생각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집으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쪽이 아프시죠? 예. 이렇게 휴식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 다리에는. 그렇죠. 지금 오른쪽이 많이 약화되신 상태잖아요. 그건 본인도 잘 아실 텐데 우선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여기 와서 침 맞고 물리치료 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은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얘를 쉬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거든요. 진단 결과 발목이 붓고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도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격한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 발목이 견디질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운동을 하시거나 공연을 하시면 안 되는 상태인데 최소 한 3주 정도는 쉬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신력으로 거의 버티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죠. 완규 씨는 지금과 똑같은 증상으로 이미 수차례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쉬어야 한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완규 씨 이틀을 못 버티고 운동화를 신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의 집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왔듯이 강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강하지 못하면은 제가 벌써 주저앉았죠. 왜냐 동물의 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호랑이가 강하니까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하면은 잡혀 먹는 거예요. 병들고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은 주변에 뭐 누가 될진 분명히 잡혀 먹히거든요. 왜냐 제가 항상 강하다. 너는 거울 보고 저 항상 거울 보거든요. 거울 보면 너 자신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면서 너는 강한 놈이야. 항상 외쳐요. 힘들어도 야 이거 해낼 수 있어. 그럼 네가 언젠가는 그 빛을 네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널 알 것이다라는 걸 항상 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주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해지고 싶고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제가. 그거죠. 그날 밤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완규 씨는 공연 마지막 연습에 참가했습니다.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완전 봉합을 시켜놔야 이따 또 무리하게 막 날라다니게 되는데 괜찮아질 거지. 테이프 바르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 고정되게 해주는 거죠 인대를. 예, 이렇게 해봐도 이게 오래 가요. 되게 비싸요 이거. 오늘도 쌍절곤 연습에 주력하는 무술팀. 연습은 연습대로 하면서 최대한 발목에 무리가 없도록 애쓰는 눈치인데요.
연습을 할 때면 언제나 파워풀한 에너지를 자랑했던 완규 씨인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기운이 빠진 듯합니다. 결국 또 넘어지고 마는군요. 이제 첫 박에 때리니까 첫 박이 자꾸 못 뛰어. 8, 둘에 뛰냐고 왜 자꾸 그러니까 늦지 너 혼자 늦잖아 지금. 사정을 알 리 없는 안무 감독. 완규 씨의 둔한 몸놀림에 일침을 가합니다. 공연 전날 펄펄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어서야 항상 밝던 완규 씨의 얼굴에도 그늘이 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완규 씨와 창현 씨의 대련 연습. 완규 씨 이를 악물고 버티는데요. 그러나 역시 역부족. 아슬아슬 힘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맡은 분량을 소화해냅니다. 하지만 안무 감독 몇 년을 겪은 사이인데 모르고 넘어갈 리 있겠습니까? 왜 그래? 저번 연습할 때 뺐다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오늘 하루라도 푹 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참으로 오랜만에 후회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조금 무리가 오긴 오네. 심하진 않은데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공연하고 일주일 좀 쉬어야지. 3일 정도.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날. 단원들은 일찌감치 개막식 장소에 모였습니다. 한창 연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무대 배경을 세우는 일에 매달려 있네요. 무술 감독이라지만 완규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야, 안 돼, 안 돼. 빡 당겨야 돼. 널널해서 안 돼. 큰 공연 땐 무대 장치 준비를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도 하는데요. 극단의 형편이 빠듯하다 보니 이런 행사 공연 땐 단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천 빼고 옆에서 그 양옆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봐. 드디어 세트가 세워지고 공연 시간은 바짝 다가옵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선 리허설. 완규 씨 마지막 연습 때보단 훨씬 더 몸이 가벼워 보이죠? 극단 무무는 오늘 행사에서 공연팀으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화제의 특성상 많은 예술인들이 지켜보게 될 공연. 무술 감독인 완규 씨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단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었고 리허설은 별탈 없이 끝났습니다. 암전되면 움직여. 암전되면 움직여. 수고했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영화 개막작 영화 리허설 들어갈게요. 세트 올려주시고 스크린 내려주시고 무대 쪽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또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서. 그게 아니지. 이 정도는 나중에 조명 여기까지 붙이니까 이 정도 하지. 너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가잖아. 후배에게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리허설을 마친 완규 씨. 왕규 씨는 안 들리세요? 떨리죠. 관객이 항상 그러니까 초심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연할 때는 항상 뭐 자만하지 않고 뭐 관객 있다고 막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항상 긴장이 돼요. 무대 올라가면. 뭐 근데 즐거운 떨림이지 나쁜 떨림은 아니에요. 될 것 같아요? 예. 뭐 발목만 조금 안 아프면은 뭐 그다지 실수하거나 그런 건 없겠어요. 발목 때문에 조금 발차기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공연에 임박한 시간. 단원들은 서로서로 분장을 해주며 초조한 시간을 견디는데요. 과연 오늘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안무 감독에게 얼굴을 맡기고 완규 씨는 즐거운 떨림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차 가졌어요. 왜요? 몇 대예요 우리 다? 우리 6대. 개막식 시간이 다가오자 유명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고 신상옥 감독의 부인인 최은희 씨도 자리를 빛냈는데요. 오늘 잘해야 돼. 자,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하자. 자, 작게 마지막 화이팅. 자,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무무 일량 화이팅. 오케이, 가자. 드디어 공연 시작. 언제 발목이 아팠냐는 듯 완규 씨는 무리 없이 자신의 몫을 해냅니다. 관객을 기다리는 즐거운 떨림. 그 떨림은 관객을 만나면 새로운 힘으로 분출되는데요. 완규 씨가 끊임없이 연습실로 무대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 짧은 순간에 느끼는 희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습은 길고 고단했지만 언제나 실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완규 씨는 성실하게 자신과 싸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무술을 완규 씨는 더 많은 관객들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좀 멀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계단 한 계단 그 길을 오르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은 오로지 하나고 무사정신을 갖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 힘든 과정을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이 정상에 올랐을 때 자기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자신감. 그래서 제가 이 길을 택한 거고, 물론 힘든 과정이 있겠죠. 힘든 과정이 있는데 이 힘든 과정을 자꾸 쌓아가야만이 제가 어느 정도의 고지에 올랐다 그걸 느끼고,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도 그거를 많이 제가 이제 후회 없고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거를 제가 자신한테 약속한 거를 꼭 지키고 싶은 그런 겁니다.
있기 때문에 완규 씨의 수업은 그 어떤 수업보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냥 대기. 준비. 자, 핫소리 있어, 핫소리 있어. 잠시 후 단원들이 모두 모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열릴 부천국제영화제에서 개막식 축하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찬영아 뭐해? 너 다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다시 해. 아니.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오케이. 포즈. 여섯.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양인데요. 연이어 다시 동작을 맞춰보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앉는 거잖아. 결국 무술팀 따로 모여 의논을 해보는데요. 니네는 왼발이야. 그래서 가운데를 보고 돌아서 뒤를 보고. 그렇지. 아니지 임마. 앞에 보고 앉아. 한낱 데스풀 가르는 고함 소리의 주인공. 완규 씨는 틈만 나면 대숲에서 검을 만납니다. 과연 어떤 만남일까요? 검은 종종 말을 걸어옵니다. 어떨 땐 마음을 비우라 하고 또 어떨 땐 두려워하지 마. 그다음에 아니 일어서서 그러니까 우리 왼쪽이 두 명은 왼발이 앞이고 일어서서 중앙을 기준으로 앞에서 이제 딱 서 있다가 그러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돌고 그쪽은 이쪽으로. 그렇지. 도는 데는 이제 안쪽으로 있어서. 처음에 하니까 잘 안 맞는다고 해? 아니요. 바뀌었잖아요 조금 더. 원래 바뀐 거예요. 원래 공연은 더 늦춰. 근데 이제 이 행사라서 축소시켜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또 아무자님 즉흥에 또 맞게끔 다시 만든 거죠 오늘.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제 바뀐 거죠. 원래 딱 앉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80분짜리 안무를 13분으로 축소시켰다는 이 공연은 동양의 무술을 예술로 승화시킨 마샬 아트 퍼포먼스. 동양 무술과 우리 고유의 춤, 음악, 미술이 합쳐진 새로운 형식의 무언극인데요. 무술을 하던 완규 씨가 이 공연을 시작한 건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일본을 많이 갔었는데 일본을 갔을 때는 무예를 많이 보여줬었으니까 무예를 보여줬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그 멋이 알고 싸우라고 말입니다. 무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시작된 검과의 인연. 이제 그 검이 완규 씨에게 또 다른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연습실 한켠. 완규 씨가 후배의 무술 지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면서 맞고 칼날 들어왔나. 그렇지. 그래. 배기 이렇게 잡으면은 벨 수가 없어. 치는 거지 이거는. 배는 건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면서 뺐지? 완규 씨는 극단 무무의 단원이자 무술팀 감독입니다. 감독이면서 동시에 무대에서 뛰고 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눈이 뜨게 된 거죠. 아, 이거를 공연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요? 완규 씨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무술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던 안무 감독을 만나게 됐고 얼마 후 완규 씨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5년간) 국내외에서 펼쳐진 100여 차례의 공연. 동양적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음량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 공연은 기대 그 이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영국, 일본 등지에서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였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동양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퍼부었고 전회 매진, 관객 평가 평점 1위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완규 씨에겐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다 울었어요. 우리 애들 다. 저는 뭐 형이니까, 제일 큰 형이니까 눈물은 보이지 않는데 속으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동이라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전에 무술 공연하고 어쩌고 했을